안녕하세요. 2022년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기능사 실기제도 관련돼서 강의를 맡은 김기민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바뀐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이런 내용 변화 관련돼서 전달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물론 예상 문제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기능사라는 제도는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그런 산업인력관리공단의 시험이 되겠고요. 일단 이제 시험의 난이도는 생각보다 기능사 난이도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난이도가 높고요. 자, 그에 따라서 특히 이제 세 과목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포토샵과 같은 이런 사진 편집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그리고 인디자인이나 아니면 쿼 같은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험의 횟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일단 이제 시험 제도 자체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의 소프트웨어의 변화에 있어서 이런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시험 문제를 잘 풀 수 없겠죠. 자, 이번 2022년에 바뀐 제도라고 하게 되면 특별히 없지만 일단 이제 원고 자체가 좀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가 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 대부분이 어도비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고 있죠. 어도비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업데이트가 많이 된 관계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매뉴얼들을 익혀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한번 원고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먼저 문제지는 시험 종료 후에 반드시 반납하셔야 되고요. 시험 시간은 4시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구사항에 맞도록 주어진 자료, 컴퓨터에 수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디자인 원고를 시험 시간 내에 컴퓨터 작업으로 완성하여 A4 용지로 출력한 후에 이때 A4 용지는 프린터에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배부받는 것이 아니고요. A3 용지를 배부를 받습니다. 그래서 A3 용지에 부착이라고 하는 거죠. 마운팅 한다고 하는데 마운팅 할 때는 이제 테이프가 필요한데요. 이 테이프는 저희가 수험생들이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작업은 수험자가 컴퓨터 바탕화면에 폴더를 만들어 저장하시오라고 돼 있죠. 따라서 이제 외부 저장 매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에 본인의 어떤 저장 디렉토리에 저장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때 주의하실 점은 오메가를 넘게 되면 그러면 채점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채점이 안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PSD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AI 파일 같은 경우에도 크기가 큰 경우에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딱 인쇄용 파일만 그 해당 폴더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재단되었을 때 규격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기본적인 요강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러면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성 요소, 문자나 그림 같은 것들은 디자인 원고를 참조하고요. 주어진 디자인 원고, 그러니까 그림, 사진, 문자, 색채, 레이아웃, 규격 등 동일하게 작업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디자인 원고 내용 중에서 컴퓨터에 수록된 시험 자료나 응용 프로그램 상에 없는 형상이라든지 로고 등은 필요에 따라서는 제작하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불명확한 형상 및 색 지정이 안 된 부분이 있을 때는 수험자가 디자인 원고 내용에 준하여 표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원고 내용에 모든 것이 다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개인적으로 디자인감에 맞춰서 이렇게 제작을 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서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와 맞지 않을 경우는 가장 근접한 서체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서체 기준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폰트로 되어 있죠. 일단은 명조 계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딕 계열이 있죠.
자, 상하좌우 3mm 재단 여유를 갖도록 작품을 배치하고 재단선은 작품 규격에 맞춰서 용도에 맞게 표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디자인 원고는 좌측 하단으로부터 3mm를 띄워서 비번호를 고딕체에 10포인트로 반드시 기록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해당 예상 문제를 풀기 전에 한번 세팅해 보는 걸로 할게요. 출력물 A4는 어떠한 경우에도 절취할 수 없으며 반드시 A3 용지의 중앙에 마운팅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의 작업 범위라고 되어 있죠. 5MB 용량의 폴더에 수록될 수 있도록 작업 범위, 해상도 및 포맷 형식을 계획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저희가 여기서 해상도를 본인이 정하라는 거죠. 실제로 인쇄 해상도 같은 경우에는 300에서 330 정도 해상도를 놔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지금 편집 용량이 넘치기 때문에 보통 72dpi를 잡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72dpi를 잡게 되면 우리가 잉크젯으로 보통 출력을 하게 되거든요. 잉크젯으로 출력을 했을 때 해상도가 너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100dpi 정도 놓고요. 아니면 125 정도 해상도를 놓게 되면 그러면 일반적으로 출력할 때의 좋은 해상도 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는 아무래도 저희가 인쇄 목적으로 하는 작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는 밀리미터 단위를 기본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규격 같은 경우에는 A4 사이즈 210에서 297 중앙에 디자인 원고 내용과 같은 작품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죠. 자, 물론 이제 포토샵에서 편집할 때는 그렇지 않지만 인쇄할 때는 우리가 포토샵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디자인 포맷으로는 우리가 A4 사이즈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에서 미리 부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진행하고 있는 거죠. 자, 일련의 작업들은 우리가 예상 문제를 풀기 전에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해상도 및 포맷 형식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는 뭐 특별한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고요. 제한 용량 범위 내에서만 작업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컬러 포맷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인쇄 포맷이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CMYK를 쓰는 것이 일반적인 작업 방법인데, 근데 저희가 CMYK를 쓰게 되면 시험 구문에 나와 있는 그런 필터들을 정상적으로 적용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RGB를 놓고 작업을 하셔도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RGB 도큐먼트를 만드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은 색상이 훨씬 더 깔끔하게 출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CMYK는 아무래도 이제 색상이 RGB보다는 색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색이 좀 채도가 떨어져서 출력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RGB 도큐먼트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배치를 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공된 자료 범위 내에서 활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자, 3개의 2D 프로그램을 모두 활용하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최종 편집, 출력은 편집 프로그램으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포토샵이라든지 아니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결과물을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채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출력용 편집 프로그램, 뭐 다양한 것이 있는데요. 일단은 PC와 맥 버전으로 나뉠 수 있죠. PC 버전에서는 페이지메이커라든지 인디자인 같은 것들이 있고요. 자, 시험 컴퓨터에 들어가 보면 다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페이지메이커는 업데이트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페이지메이커는 이제 기능상으로 적용 안 되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를 풀 때는 동일한 어도비사에서 나온 제품인 인디자인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자, 시험 제도에 있어서는 반드시 최신 버전으로 문제를 풀 필요는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이제 시험장에 가보면 반드시 저희가 이제 2022년 버전까지 나와 있죠. 2022년 버전으로 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시험장에서는 아무래도 긴장이 되기 때문에
메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면 그러면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할 때는 항상 영문 버전으로 연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영문 버전으로 연습을 하셔야 그래야지 이제 시험장에서 만약에 한글 버전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상관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은 조율이 가능할 겁니다. 이 언어 자체를 바꾸는 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가능하지 않다 하더라도 만약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한국어에 더 익숙하니까 영문 버전을 쓰다가 한글 버전을 쓰면 조금 더 적용이 쉬울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완벽하게 영문을 쓰던 사람들은 영문을 쓰는 게 더 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편집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PC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메이커나 인디자인, 쿼크 익스프레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인디자인이 많이 쓰여지죠. 그 다음에 맥 같은 경우에는 쿼크 익스프레스, 인디자인 중에서 선택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지배적인 프로그램이 인디자인이 되겠고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구문이 최종 작업이 다른 프로그램에서 생성되어진 경우는 출력할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출력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수험자 의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자, 수험자 인적사항 및 답안 작성은 흑색 필기구만 사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가져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시설 목록상에 소프트웨어 및 참고자료가 하드웨어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에 작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컴퓨터의 자리 배치를 바꾼다라는 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자, 프로그램의 자리를 배치받게 되면 그러면 프로그램을 반드시 열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제대로 열려 있는지 이런 창들을 새로운 도큐먼트를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자, 그 다음에 시설 목록 이외에 동일한 소프트웨어, 폰트 등 반드시 정품에 한한 그런 부분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 시작 전에 감독위원회 입회 하에 설치할 수 있으며 무료 폰트, 프리웨어 소프트웨어는 설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자, 수험자가 지참한 펜, 마우스, 그래픽 타블릿, 그 다음에 디지타이저, 스캐너 등 입력 장치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지참용 공구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수험표, 신분증, 요새는 안 가져가도 상관없긴 한데요. 연필은 이제 스케치 용도로 사인펜,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눈금자도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위라든지 양면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시험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가져가실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챙길 것들은 아무래도 수험표, 그 다음에 연필, 사인펜, 눈금자 같은 것들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재야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고를 받게 되면 그러면 출력 용지를 받게 되면 먼저 그리드 작업을 먼저 하거든요. 자, 그리드 작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이외에 참고자료 및 그런 저장 매체 등 어떠한 물품, 핸드폰 전원도 오프로 해놓고 시험 중에 지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 중에 계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컴퓨터 내에서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계산기가 있어야죠. 우리가 이제 산수를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산수를 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계산해 줘야지만 정확한 레이아웃을 낼 수 있는 거죠. 자, 시험 문제를 받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비율 계산을 하거나 그리고 이제 그 연습용으로 시험지를 구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작업하고 있습니다. 자, 일련의 작업들은 지금 요 강의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